진실을 밝혀낸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진실이 승리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 그런 어떤 이제 문화가 돼 있어야 돼요. 오로지 힘으로 눌러버리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 있어가지고 뭐 이제 좀 설명해야 되는 게 ALCL,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이것도 이제 표면이 거친 엘러 간의 텍스처링 보형물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지금 얘기한 장애종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 건 아니야. 지금 이제 피닐리 선생이 이야기한 이 보형물 표면의 자극에 의한 포기장애종, 이거는 지금 카테고리로 치면 이만한 어떤 이제 그 대집합이라고 봐야 되고, ALCL,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 그 수간에서 아주 작은 하나의 집합이라고 봐야 돼요. 림프종은 굉장히 발생률이 사실은 적잖아요. 네, 장애종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이제 장애종, 그거는 이제 ALC라고 해서 상관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내가 엘러간을 했는데 장애종만 생겼다 그러면 난 이건 무조건 ALC이네, 나 림프종이네, 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림프종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굉장히 일부, 나머지는 림프종과 상관없는 이제 그런 경로로 이제 장애종 생각으로 보셔야 돼요. ALCL도 물론 엘러간 바이오셀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이제 높지만은 딴 거에서는 사실은 발견된 게 많이 없고, 거의 다 엘러간에서 발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그것도 이제 물론 이제 엘러간의 어떤 텍스처링 표면에 거칠거칠한 연관성이 있긴 한데, 유착에서 시작되고 뭐 이제 장애종이 생기는 경우도 뭐 있기는 있는 것 같고, 이제 거기까지는 맞는데 이후에 이제 생기는 일, 이제 암으로 발전하는, 이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장애종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AL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게 논문이 나온 게 이제 2011년이잖아요. 뭐 2011년, 12년, 13년 이렇게 계속 이제 논란을 거쳐가지고서 이제 지금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과연 최근까지도 엘러간의 텍스처링이 굉장히 이제 얻는 것이 많다, 뭐 어떤 부작용도 가장 적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신 분들이 또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뭐 FDA에서 이제 이것을 이제 금지하고, 뭐 또 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금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결정타를 맞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이제 많은 어떤 권위적인 의사들이 또 이 엘러간 텍스처링의 장점을 자꾸 이제 얘기하고 홍보하고 또 좀 그랬었죠. 자,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여기 비춰봐가지고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피닐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보형물, 그 엘러간 텍스처링 보형물이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게 된 거는 87년 정도서부터인데, 그 전까지는 이제 뭐 사실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보형물이었죠. 그 전에는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거의 다 스무스만 쓰다가 87년도쯤서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한 게 텍스처링이기 때문에, 그 당시로 가서는 새로운 보형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보형물은 이런 부작용, 뭐 구축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다, 이런 막 프로모션을 막 걸렸고, 의사들은 또 이제 그걸 또 퍼다 날려고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지금 막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말하자면 참으로 끼얹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보형물 또는 이제 뭐 새로운 테크닉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너무 빠르게 수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또 우리가 이제 제조사의 주장을 듣고, 뭐 이제 제조사에서 뭐 이런 부분이 좋고 저런 부분이 좋고 뭐 이런 것 같다 이제 의사들이 이제 듣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월이 지나가지고서는 이제 막 써면서 이제 그 지나고 하다가 보면은,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제조사에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항상 의사들도 거의 이제 호도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이제 의도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제조사뿐만 아니라 그 제조사에서 만든 보형물, 의료기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의사들의 이제 집단이 있고, 그런 의사들의 주장에 의해서 일반적인 의사들도 역시 호도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런 것이 또 피닐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고, 의사들 사이에 또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대한민국도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 경쟁에서 이제 누가 뒤떨어지고 싶겠어요. 더 앞에 서고 싶지.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새로운 보형물, 새로운 테크닉, 새로운 의료기기 이런 걸 자꾸만 이제 또 수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도입하는 것이 환자들을 위해서 과연 이득이 되느냐, 이런 걸 갖다 이제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권위자, 뭐 좀 잘 나가는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저걸 많이 쓴대, 이거를 보고서 이제 의사들이 그거를 그대로 관성적으로 이제 따라가면은, 이건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일이다, 위험한 일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닐리 선생이 어떤 지금 이야기를 좀 해보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 해본 걸로 보면 좀 사람들이 좀 상당히 보수적인 의사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믿어 오던 것을 갖다 깨는 게 과학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자꾸만 찾아나가는 게 과학이기도 한데, 그 새로운 것, 이게 과연 옳으냐, 이런 의심을 갖다가 이제 특히 미용 의료 쪽에서는 그런 의심이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이 되는
새로운 것이라고만 하면 너무 무분별하게 일단 시작하고 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심해요. 특히 이제 뭐 가슴술에서 이제 한 5년쯤 전인가요? 그때 이제 체코였었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수입됐었던 뭐 이제 아쿠아필링 필러. 자, 이런 이제 필러를 갖다가 이제 이거 뭐 영구적이다. 그리고 안전하다. 뭐 나중에 녹일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가슴에 대용량으로 막 주입을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서 이제 선전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환자들한테 이제 했었던 그런 예가 있어요. 한 1년 정도 이제 지나고 나서 붐이 이제 꺼지고 그 다음 해서부터 이제 부작용이 후두룩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럼 그때쯤 되어서는 벌써 이제 그거 했었던 의사들은 벌써 다른 걸로 이제 갈아타기 시작했고 환자분들은 어디 호소하기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새로 나온 거다. 이제 이거는 예전 거보다 이제 더 좋아요. 이거 뭐 신제품이에요. 이러면서 이제 환자들을 이제 어떤 유혹하는 데 있어도 이제 쓰이기도 하고 의사들 스스로가 또 유혹되기도 해요. 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된다.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자, 그런 교훈을 갖다가 이제 뭐 제가 또 뭐 저 나름대로 이제 그 좀 읽으면서 지금도 다시 이제 또 읽으면서 이제 계속 좀 기억을 새롭게 하면서 말하자면은 이제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은 무엇이냐? 더 이제 부작용이 적고 더 환자들을 위한 이제 목적에 더 빨리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무엇이냐? 자, 이런 걸 갖다가 항상 이제 물으면서 그렇게 좀 수술을 이제 해나가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약간 좀 딱딱한 좀 부분이 좀 있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의도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